네, 남북이 오는 4월 27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전과 경호 등의 사항은 다음 달 4일에 실무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고위급 회담이 10시쯤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예상하기로는 한 5시, 6시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로 확정이 됐고 날짜가요. 뭐 분위기를 보니까 리성건 뭐 단장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한의 고위급 회담이 이렇게 빨리 끝난 적은 없습니다. 예. 그야말로 그 정광석화 같은 그런 만남과 마무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4월 27일 날짜를 확정한 것, 그다음에 앞으로 실무회담을 4월 4일로 개최하기로 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북이 서로 간에 이견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과거에 보면은 토시 하나, 문장 하나를 가지고 남북이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평양과 서울의 훈령을 받는 이 과정에서 한 서너 시간씩 소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는 그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 네. 그러니까 크게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게 부각시키지 않는다. 예.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빠른 합의가 이루어졌고 예. 또 의제나 이런 것을 구체적인 것을 다루기보다는 그것은 충분히 그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대화를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예. 그러나 그 의제 그것을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논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 최고 지도자가 허심탄회하게 모든 주제를 갖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야기를 한다.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되면서 예. 상당히 빠른 그런 합의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성건 단장이 그 조명균 수석 대표와 얘기하는 거 보니까 통일각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많이 의미를 두면서 그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통일각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예.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이번에 2018 남북 정상회담의 첫 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의 평화의 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남측 지역인데 통일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북한에서도 앞으로 2차 그러니까 2018년 2차 정상회담 이런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통일각이 돼야 되지 않느냐. 또 2차, 3차 정상회담의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예. 리성건 위원장이 강하게 그것을 간접적으로 좀 표시를 했다. 오히려 앞으로 이런 실무형 정상회담을 자주 하자. 예.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볼 게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잡혔는데 보면 한미연합훈련이 그쯤에 이제 막바지 분위기잖아요. 그 한미연합훈련은 어떤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번에 이제 한미연합 훈련은 이제 4월 1일부터 시작은 되지만은 예. 이미 고위급 회담 특사단이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연례적으로 그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라는 예. 정도가 양해가 되었고 또 우리 군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조금 축소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강도라든지 이런 것도 뭐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북한 측에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서로가 피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훈련이 어떤 그 한미연합 훈련이 이번 정상회담의 걸림돌이나 또는 장애물로 등장할 것 같지는 않고 예. 이것은 거의 무난하게 지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예.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장소에 좀 의미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 게 그동안의 정상회담은 북측에서 2차례 앞서서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집에서 열게 되는데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 따진다면은 두 번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다면은 서울이나 또는 제주도 지역 뭐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북한 측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판문점으로 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판문점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긴장과 갈등과
이 대치의 상징인데 예. 이것을 나름대로 어떤 남북 순회가 만나서 어떻든 하여간 이 평화를 얘기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갖다가 모색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의미는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판문점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서울과 평양 같으면은 복잡한 의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경호라든지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정상에 가면 다 복잡하게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벗고 구체적인 실무 어떤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되었다. 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특히 이제 지금 뭐 당장 당면한 것이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지금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이 이 판문점이다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이번 판문점 회담이 잘 되면은 네. 앞으로 이제 이런 판문점 회담을 상설화한다면 조금 전에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예. 이런 우리 평화의 집과 또는 북한의 통일각을 오가며 이런 회담을 갖다가 아주 그 셔틀식으로 상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전환점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판문점 회담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남북 관계에 중요한 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김 교수님께도 이 장소가 네. 주는 의미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네. 하나는 판문점이 결국 평양에서 두 번 열렸던 것이 이제는 판문점까지 내려온 겁니다. 다음에는 서울이나 제주도도 가능하다는 네. 이야기고 예. 또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거기서 들리는 소리는 새소리하고 바람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차 소리도 안 들리고 네. 그야말로 경호는 이미 완벽하게 돼 있는 곳이고 또 충분히 이 양 정상이 모든 집중된 그런 대화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장소에서 많은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의제를 미리 설정하지 않고 충분히 대화한다. 가장 중요한 비핵화 문제, 예. 또 평화체제 논의 문제, 또 남관계의 발전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또 하나의 측면은 판문점이 갖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판문점이 남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의 장소이고 또 한국 전쟁의 종결의 장소가 아닌 정전의 장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을 종결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또 정전을 평화체제로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제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판문점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도 실제 판문점에서 열릴 수도 있는 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판문점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대단히 크다고 보고 또 그곳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계속적으로 정상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예. 점에서도 예.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도 미 언론을 보면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게 뭐 타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디서 열릴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이 한반도에서 정상회담의 논의 중에서 쭉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이번 테이블에 정상회담 테이블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많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올라와야죠, 당연히. 예. 비핵화 없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습니다. 예. 가장 우선적으로 일단은 북한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비핵화라는 회담 자체가 의제화될 수 있었던 것도 상당한 진전입니다. 그러게요. 예, 뭐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번에 사실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예. 비핵화라는 의제가 지금 이제 현안이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는 방안이 사실은 궁금했는데 단계적 어떤 조치로 가겠다라고는 이런 것까지 실마리가 풀렸기 때문에 네. 어쨌든 북한이 뭐 싫어했던 좋아했던 이제는 일단은 미국하고 그 미북 회담을 하기 전에 남북 간에 먼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북 회담으로 넘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점에서 비핵화 의제는 이제는 뭐 이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피할 수도 없고 예. 어차피 사실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비핵화 문제는 남북 정상이 아주 탑다운식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비핵화 문제, 평화체제 논의 문제 이 부분은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주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남북관계와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부차적인 주제가 됐습니다. 1, 2차 정상회담 때 과거에 예. 2000년도, 2007년도 정상회담 때는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는 가장 나중에 나오는 문제였고 오히려 남관계 문제가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번부터는 이제 완전히 바뀐 것이고 예.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의제를 사실상 사전에 얼마만큼 남북 당국자들이 사전에 좀 의견의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측과 충분히 이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문제를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많은 부분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4월 27일 이전에 북측과도 많은 부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이제 조명균 장관도 오늘 고위급 회담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필요하다면 4월 달에 또 고위급 회담을 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실무회담 4월 4일 날 하는 것과 무관하게 실무회담에서 막히는 것들이 있으면 고위급 회담에서 푼다는 것이고 또 의제와 관련돼서 또 많은 부분들을 또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고위급 회담을 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이것은 결국 사전에 얼마만큼 의견 조율을 또 의견 조율이라고 하기보다는 입장차를 좀 좁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내느냐. 예. 그것이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전 조율을 또 매우 중요하다. 또 그 부분에서 비핵화 예.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네. 김 박사님 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예.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이게 중요한 핵심 의제이기 때문에 예, 의견이 예, 다를 네.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이 비핵화 논의를 하면서 평화 체제까지 이렇게 완샷으로 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듯이 네. 일괄타결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좋은데 사실은 비핵화가 우선 잘 해결되고 군사적 긴장이 해소가 되면은 평화 체제는 뒤따라오는 겁니다. 예. 뒤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또는 비핵화가 똑같이 해서 비핵화와 평화 체제가 동시적으로 같이 가는 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좀 더 평화 체제라는 표현보다는 남북 간의 어떤 신뢰 구축이라든지 이런 긴장 해소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를 선행을 하면은 예. 사실은 이것은 제일 나중에 오는 겁니다. 어느 세계 어느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평화협정을 맺었다, 불가침 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어느 일방이 어느 일방을 갖다가 침공을 했거나 평화협정이 찍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그 자체보다도 남북 간이 군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믿고 할 수 있는 예. 그 바탕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지 이 평화체제 자체 또는 평화협정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저는 선후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예.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은 그것을 원샷으로 한꺼번에 한 번에 다 해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 또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비핵화 문제가 얼마만큼 어려운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한 20여 년 동안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논의를 동시에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충분히 논의된 것들이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남북 간에 나눴던 대화들이 이것이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충분히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또 하나는 평화협정이나 이런 것은 최종적인 결론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비핵화 이야기를 할 때 평화체제 또는 북미관계 정상화 이 논의들을 안 하고는 비핵화 논의에 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금 단계적인 또 행동 대 행동 이렇게 지금 놓고 있는 것인데 예. 그것을 함께하지 않으면 진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그런 행동을 또 만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뭐 두 분의 말씀이 비슷한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런데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그런 방법
방법 그리고 북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의 방법, 이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해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실무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간극을 어찌됐건 그 조정을 하고 좁히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개입해서 북미 간의 입장차를 완전히 조율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예. 우리는 일단은 우선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 미국이 생각하는 것 이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자기 패들은 숨겨놓고 먼저 상대방에게 요구만 했습니다. 북한에게 먼저 비핵화만 하라. 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측에 비핵화 전에 미국이 먼저 보여주라.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라. 이런 이야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두 축이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놓고 링 안에서 많은 부분 대화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뭐 서로 잽도 날릴 수 있는 거고 예. 또 크런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얼굴 붉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링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네. 윷놀이를 할 때 낙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정도를 관리하면서 우리는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미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만 만들어준다는 것도 예. 저는 매우 큰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장 실장님 역시 덧붙일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비핵화 방법이 사실 참 중요하죠. 네. 그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남북 회담 물론이고 미북 회담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궁금했는데 예. 이번 북중 회담을 통해서 일단이 드러났습니다. 네. 드러난 내용이 일단은 단계적 조치를 하겠다 예. 하는 건데 네. 이 단계적 조치가 이제 과거 북한이 예를 들어서 2005년에 뭐 9.19라든지 또는 2007년, 2012년에 해왔던 유사한 방식의 단계와 조치라면은 예. 제가 볼 때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해왔던 과오를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답습하지 않겠다. 그런 네. 과오를 네.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들고 나온 것이 단계적 조치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 지금 저도 정확히 누구도 지금 정확히 이것이 뭐 단계적 조치가 의미하는 것이 뭐다라고는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단지 북한이 과거에 했던 단계화 조치의 그런 학습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는 과거와 같은 똑같은 패턴이 만약에 이번에도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비핵화의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회담에 예. 하는 점을 들으면서 북한이 이런 비핵화 어떤 방법론에 관해서 예. 그런 과거 답석적인 이런 걸로선 지금의 이 바뀐 환경에서는 네. 전혀 맞지 않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이런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북한과 중국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미 이제 3자 구도에서 중국이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제 북중 정상회담까지 포함했으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중국이 어떤 걸림돌이 될까요? 아니면 도움이 될까요? 중국이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예. 중국은 어차피 들어오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있었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미 중심으로 비핵화 평화 체제를 끌고 간다는 것은 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평화 체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예. 중국이기 때문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국은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평화 체제를 이야기하려면 비핵화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중국이 행위자로서 지금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축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중국이 국내 정치에 워낙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헌법 개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한반도 질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다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나눠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처음부터 이 상황은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공을
본인이 챙길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개입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은 자신들은 좀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예. 그렇지만 또 하나의 측면에서 북한이 링 밖으로 나가거나 또는 윷놀이 하는 데 있어서 낙을 발생시키거나 하는 이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링에서 북한과 미국이 그 권투를 하고 또 우리가 심판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링 바로 옆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또 개입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대로 문제들이 풀려가는 과정에서 서로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예.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네. 부정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는 하나도 없다. 다만 이제 행위자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상했던 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개입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한중 간의 충분한 대화 또 예. 뭐 북중 간에도 마찬가지고 미중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본도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미리 예측해봤습니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